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1월 23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을 전후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정언들, 또 진술들, 또 검찰이나 그 공수처 수사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의 변론기일, 4차 변론기일에 정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 정인인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탄 발언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변호인들, 윤석열 대통령 쪽의 변호인들이 말했던 것들을 보충적으로 추가로 설명을 하는, 그래서 그 뒷받침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면을 한 것은 처음이죠. 서로 뭐 대화는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를 했습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정언을 할 때 퇴정을 하거나 일단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가림막 설치 이런 것을 요구를 했지만은 별다른 조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는 가운데 정인 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해도 상당히 폭발성이 강한 그런 발언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내란죄라는 이 프레임을 덮어 쓰고 있는데, 내란 수계 이렇게 프레임을 막 설치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어떤 계엄 정국을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국정을 마비시킨 정도의 어떤 폭거, 의회 폭거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들이 거기에 좀 맞아떨어집니다. 정말 실제로 국회를 장악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그 전국을 오랫동안 끌고 가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오늘 진술에서 좀 확인이 되는, 물론 진위 여부는 앞으로 계속 그 헌재에서 다투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그때 부총리였는데 경제부총리, 비상 입법 기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쪽지를 줬다는 그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회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단은 이제 결국 민주당입니다. 정청래가 그 소추위원장으로 있는 비상계엄 후에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어서 입법권을 국회에서 박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상목 대행에게 그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내용도 모순된다, 그런 그 내용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때 누군가가 줬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쪽지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기에, 그러니까 실무자가 주기에 주머니에 넣어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 대통령이 준 건 아니라고 최상목 대행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상목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는 제가 작성한 거다.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작성을 해서 최상목에게 주려고 했는데 최상목을 만나지 못해서 이 실무자 통해 쪽지를 전달을 한 것이다. 그때 국무회의장에 이 최상목은 그 자리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최상목을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원래 최상목에게 주려고 했는데 실무자를 통해 쪽지를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포고령입니다. 포고령.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금지.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국회 탄핵 소추단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정의하고 제거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 정권 때 포고령 잘못 뺏긴 것을 부주의로 간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해상권이 있던 시절의 그 시절의 포고령을 그냥 뺏겼는데, 김용현이 뺏겼는데, 그걸 대통령이 한번 보고 좀 뺏겼으면 빼야 되는데, 좀 간과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김용현은, 과거의 계엄령 문건으로 포고령을 작성을 한 것이다. 그리고 포고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좀 간과를 했다. 그냥 지나쳐버렸다. 과거에 이 군사정권 시절에 국회 해상권이 있을 때의 포고령. 지금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도 입법부 기능은 정지시키지 못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국회 해상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작성했던 포고령을 그냥 뺏겼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군 지휘관들, 특히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또 경찰 지휘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탄핵소추단 쪽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국회에 침입을 하고 공격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황당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단 본청의 질서 유지가 어려워서 추가 병력을 투입을 했다. 그런데 수방사 투입 인원 대다수는 외곽에서 그냥 대기를 시켰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는 소수만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다. 한 280명 정도 투입하라고 지시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280명 가지고 계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영상을 보시면은 물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지만은 처음에 출입문, 정문을 통해서 로텐두 홀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병력들, 이렇게 야간 투시경 같은 거 쓰고 있었던 그 병력들이 처음에 280명만 투입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 병력을 어떻게 계엄을 하지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러니까 실제 막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러려면 병력이 더 투입이 됐을 거다.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로는 실제로 하려면은 국회 울타리를 봉쇄하는 데만 5,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국회가 굉장히 넓죠. 쫙 뒤로 저까지 넓어서 한강 쪽으로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완전히 봉쇄를 하려면은 봉쇄를 안 하면은 그 국회 뒤쪽으로 가면은 다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담벼락이 낮아서. 그래서 그거를 봉쇄를 하려면 5,000명은 필요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80명 소수만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고, 나중에 추가로 병력이 투입된 것은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했다. 그리고 이 국회 투입 병력 실탄은 가져갔지만 안전 문제로 개인 휴대는 안 했다. 자, 실탄 이야기도 계속 어떤 괴담처럼 좀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리고 국회를 경계하는 것, 국회 경계
외곽에서 대기를 하거나 국회를 경계하는 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자, 이런 그 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사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사는 하지 마라. 그리고 중지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가장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의원들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히 그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그때 뭐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이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꼬치꼬치 다 이야기했던 그 특전사령관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 안에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게 아니고 요원들, 현장에 투입돼 있던 국회 안에 투입돼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이야기한 거다. 요원들. 질서 정리를 위해서 의원들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의원들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뭐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걸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투입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 정인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국회 쪽의 반대 신문은 정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됐는데 또 헌재 쪽에서 정언을 거부를 하면은 정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만 신문에 정언을 하고 민주당 쪽에 안 하면은 정언 자체의 신뢰가 저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또 그러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쪽의 이 신문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좀 폭발력이 강한 이야기인데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야기 있죠. 무속도 점을 친다고 하는 그리고 또 좀 황당한 뭐 수첩 같은 그게 나왔던 노상원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사조직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 노상원에게 부정선거 자료 수집을 하라고 지시는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비상계엄 논의는 노상원과 많이 하지 않았다. 마치 노상원이 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대를 동원하고 뭐 이런 그 활동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지만 비상계엄 논의를 노상원과 많이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무슨 뭐 명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국정원 차장과 같이 명단을 받아서 뭐 이재명, 뭐 한동훈, 뭐 우원식 뭐 체포하라는 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를 하거나 지시한 것은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알려준 것이다. 이 포고령 1호가 지금 정치활동 금지죠. 그런데 그걸 위반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알려준 것이다. 뭐 이재명을 비롯해서 우원식, 박찬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무위원 중에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전부 다 말렸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발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국면이 조금 좀 전환될 기미도 좀 보이는 그런 여지를 남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쏟아진 폭탄 발언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정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7시, 잠시 후 7시에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나머지 부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